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는 기로에 선 한반도 비핵화인데 두 정상은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나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繁荣、捍卫多边主义、自由贸易体制等很多方面拥有广泛的共识。 비공개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손을 잡으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은 나의 진심 어린 말이다라며 비핵화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최근 봉합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뵙길 기대한다며 시 주석의 내년 방한도 다시 한번 초청했습니다. 중국 청두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중국 청두를 연결해서 좀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한중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두 정상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달라고 시 주석에게 부탁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 주석이 파악한 북한 동향을 우리 측에 공유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를 만나고 있죠. 시 주석과는 좀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게 되겠죠. 네, 조금 전,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저녁 7시 15분쯤부터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약 30분가량 정식 회담이 있었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약 1시간 넘게 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시 주석과는 북미 간 정세를 주로 논의했다면 리커창 총리와는 이 직접적인 한중 관계에 보다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드 배치 이후에 얼어붙은 한중 관계, 주로 이제 한한령으로 대표됩니다.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에서 이른바 한한령, 그러니까 이 한국 관광을 금지하거나 또 한국 제품을 불매하는 조치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다 돼갑니다. 문 대통령은 문화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한중이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고 시 주석과 리 총리에게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한한령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面对当今世界100年未有之大变局，我们应该深化和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维护和拓展两国的共同利益。 내일은 이제 아베하고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풀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상황 봐서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긴 합니다만 현재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매듭을 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모두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쯤에 아베 총리와 약 15개월 만에 정식 회담을 갖게 되는데요. 수출 규제 문제 등에 있어서 아직 최종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청도에서 내드렸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는 24일과 25일,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쯤으로 예고된 북한의 도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죠. 일단
우리 정부 당국은 긴장을 하면서도 물리적인 도발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까지 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회의적입니다. 연내에 노동당 전원회의부터 열어서 대외 정책 기조를 전환한 뒤 도발 여부와 수위는 차근차근 정해갈 거란 전망입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강력한 군사적 도발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크리스마스를 즈음해 ICBM을 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내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까진 지켜봐야 북한의 앞으로 행보가 예측 가능하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내 관측은 다소 엇갈립니다. CNN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을 향한 대화 중단 선언 등 구두 조치들이 선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자들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군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찾아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는 동안은 멈췄던 한반도 특별정찰 상황 공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밀 정찰기의 운용을 다시 민간 추적 사이트에 알리기 시작한 건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문 대통령은 내일은 베이징에서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죠. 그런데 아베 총리의 스가 관방장관까지 오늘 일본 정부 측에선 우리 정부를 자극할 만한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회담 전이어서 기선 잡기에 나선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회담을 할 뜻이 별로 없는 것인지 아무튼 회담에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협상의 여지는 별로 없다는 취지입니다. 文在寅大統領に対して朝鮮半島出身労働者の問題も含めて日本の考え方をしっかりと伝えたいと。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 20일 경제산업성의 발표가 수출 규제 완화가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를 계속하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今後も個別に許可申請を求める方針に変更はなく、緩和措置ではないものである。 이 같은 발언은 일본 국내 여론용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년 3개월 만에 열리는 정상회담이지만 한국에 양보할 뜻이 없다는 걸 미리 밝혀둔 겁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가 또다시 문 대통령에게 이른바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즉 1965년 청구권 협정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소파 환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본 정부가 미리 선을 그으면서 내일 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가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